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이슈 그림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하면 또 같이 따라오는 이슈가 바로 불면증이죠. 많은 분들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SNS인 것 같아요. 캄캄한 방 안에서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며 계속 타임라인 스크린만 쭉쭉 내리고 있는 것. 안 좋은 습관인 걸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죠. 그게 계속되다 보면 또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쉬는 날에는 핸드폰 스크린 타임이 10시간이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SNS들이 아래로 스크롤하는 방식이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 내리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넷플리즈 여러분들은 SNS 중독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NS 중독의 의미가 각자에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경미한 중독에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지우고 나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잘 살 수 있는데 깔려있으면 자꾸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틱톡을 보는데요. 뭐랄까 즐거우면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느낌을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돌아다니는 틱톡 클립 같은 걸 보는데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한테는 살짝 길티 플레저인데 네. 춤 잘 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땡깡이라고 아시나요? 저 알아요. 아니요, 전 몰라요. 저 알아요. 천하님이랑 맞아요. 아이돌 특히 걸그룹 커버 댄스를 자주 올리시는 분인데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틱토커 분도 그렇고 되게 멋져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즐기는 게 느껴져서. 영상은 그겁니다.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영상. 알아요. 그거 꼭 봐주세요. 저도 SNS 중독 같은데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계정만 4개인 거예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고 감추고 싶은 게 많으면 이럴까 싶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다들 부계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프로필이 4개였던 적이 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SNS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계속 볼 것은 페이스북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 많아요. 언급한 것들 말고도 엄청 또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SNS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고 사실 인스타그램은 그 피드를 보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올릴 때만 올라가고 제 프로필만 보고 피드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광고가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특히 검색창에 해시태그를 넣으면 제가 원하는 게시물들을 더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맛집 정보를 얻거나 사려고 하는 물건들 후기 같은 걸. 그런데 얼마 전엔 쇼핑 버튼이 생기더니 인스타 하단 버튼이 원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버튼이었는데 이제는 틱톡처럼 릴스라고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피드에 있는 게시물을 쭉쭉 내려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자연스럽게 추천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해놨던데 추천 게시물 중에 광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웃긴 짤들을 모아둔 게시물 사이사이에 트위터나 네이트판 짤 배경을 이상하게 편집해서 어떤 상품을 교묘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일상을 올리는 SNS였다면 요즘에는 보다 상업적인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반발심이나 저항 없이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했다면 요즘은 조금 비껴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인싸랄까요? 힙스터, 뭐 얼리어답터 어쨌든 일부 사람들 사이로부터 또 새로운 SNS죠. 클럽하우스가 뜨더라고요. 뭐 정말 새로운 건 한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디오 채팅, 그러니까 음성 SNS인데 뭐 그래서 막 초대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폰 유저가 아니어서 클럽하우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세 분은 모두 아이폰 유저시니까 세 분 중에는 뭐 어떠신가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하고 있으신 분이라거나. 저는 그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초대장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이폰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안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소유님이나 지연님은요? 저는 사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2시까지 클럽하우스를 했는데요. 원래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친구 이름으로.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걸그룹 노래 맞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문제 내고 그랬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와, 재밌겠네요. 인싸다. 그러게요. 기만자다. 그런 기만자. 주제 대화도 기만자. 나누는군요. 저는 약간 아직 뭔가 그런 신문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그런가? 약간 조금 두려움 반? 그리고 저도 초대장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의 저게 과연 재밌을까 하는 그런 의심 반? 근데 또 뭐 혹시 모르죠? 제가 몇 개월 뒤에 뭐 클럽하우스로 또 스크린 타임이 가득 차 있을지.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네네. 방의 주최자를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원빈님이 생각났거든요. 최근에 그 인스타 라이브도 아이고. 굉장히 재밌게 하시고 저희 이렇게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보면은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음성 기반 플랫폼에서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네요. 만약에 인플루언서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맞네. 에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성향인지 아니면 뭐 SNS의 성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 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나의 모습부터 취향까지 뭐 전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SNS를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보통의 제 업로드 주기도 꾸준히 접속해 있다기보다는 어떨 때 그냥 한번 올렸다가 이것도 올리고 싶고 저것도 올리고 싶다 그러다가 또 그렇다고 우르르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막 여기까지 올리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중독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중독이에요. 생각해보면 중독인 것 같고 지연님이 방금 언급하실지 몰랐지만 인스타 라이브까지 한번 켜봐서 할 말이 없네요. 재밌더라고요. 끄기 싫더라고요. 꼭 켜주세요. 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한 번도. 뭐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18년? 그때쯤부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본격적으로 갈아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혼자 사진 올리고 맛집 찾아가고 그런 용도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2018년 그쯤부터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느낌? 근데 이제 저희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너무 광고가 많아서 재미없어졌다라는 평이 하나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SNS, 과연 클럽하우스가 장악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나올지 그 추억의 SNS, 싸이월드도 부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싸이월드가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싸이월드가 3월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9년생인데 거의 싸이월드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해서 고학년 때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네이트홈 불 켜고 친구한테 쪽지 보내고 싸이월드 파도 타기 하고 부금 들으면서 친구 미니홈피에 방명록 쓰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다시 싸이월드가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도토리로 부금도 깔고 싶고 스킨도 멋있게 꾸미고 싶어요.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아시나요? 싸이월드 다음 SNS가 카스였거든요. 저는 싸이월드는 아니고 카스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카스였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그랬네요. 아, 맞아요. 카스 많이 했죠. 저는 중학생 때 진짜 카카오 스토리에서 살았거든요. 뭘 그렇게 할 게 많았는지, 지금은 조금 근데 힘을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뭘 그렇게 했지? 사실, 요즘에는 SNS로서 성공을 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는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틱톡도 중국에서 만든 어플이지만 지금 거의 전 세계인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봤는데 틱톡 팔로워 1위? 찰리 디말리오라는 분은 16살이래요. 근데 틱톡으로 떠가지고 1년 만에 팔로워 1억 명을 달성하고 막 저스틴 비버랑 연락하고 슈퍼볼 광고에도 나오고 프라다 패션쇼도 가고 광고 피드 하나당 단가가 게시물 하나당 1억 원이래요. 진짜 16살인데. SNS 인플루언서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부터 말하자면 솔직히 뭐 안 좋은 말도 한가득 할 수 있겠죠. 뭐 그쵸. SNS 꼴 보기 싫은 유형 같은 것들. 이런 거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거 사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좋은 쪽으로 보면 또 선한 영향력 비슷한 것을 인플루언서 분들이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래퍼 이영지 씨가 문득 떠오르는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고등 래퍼 시즌 3인가 우승을 하셨지만은 그때 떴다기보다는 그 후 1년의 인스타 라방들로 확 뜨셨잖아요. 지금은 확인해보니까 그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웬만한 한국 남자 래퍼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02년생이면은 제 동생이랑 지금 동갑인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뭐 인스타 라이브로 뜨긴 했지만 그 후에 지상파 예능에서 또 활약하는 걸 보면 뜰 사람은 뜬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맞아요. 이영지 씨가 SNS를 잘 활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인플루언서. 요즘은 연예인들보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요즘 광고에도 연예인들보다 유튜버들이 더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도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면서 인기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얻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소속사? 다이아나 뭐 샌드박스? 그런 것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랄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텐데 그때는 또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유명인의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한 살 한 살의 나이를 먹는 것도 어색한데 아까 나왔던 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가 아닌데? 클럽하우스. 죄송합니다. 제가 클럽하우스를 안 해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보셨나요? 펜트하우스도 안 봤어요, 심지어. 네.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신문물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서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물결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SNS 중독도 일종의 그러한 부작용 같아요. 뭐든지 적당히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적당히 SNS를 즐길 줄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뭐든 적당히가 좋다. SNS를 잘 활용하면은 뭐 자기 본인 이미지 구축에도 좋을 거고
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잖아요. 잘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SNS에 관련해서 이번 주제 다뤄봤는데요. 너무 흥미롭고 소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적당히 즐기고 활용하면서 현명한 현대인으로서 살아가 보도록 해요. 여기서 이슈 그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회차의 비장한 소개에서는 잠이라는 주제와 걸맞게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넷플리즈 여러분들은 잠이 많으신 편인가요? 네. 저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여기 저희 넷플리즈 여러분은 잠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반대로 잠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이 많은 사람, 잠이 없는 사람으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이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잠에서 쉽게 잘 깨는 방법을, 잠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에 쉽게 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불면증을 시기적으로 타는 편인데 학기 중에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대외 활동하고 알바하고 과외할 때는 굉장히 바쁜데 그런 때는 불면증에 걸리고 방학 때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기 중보다 엄청 바쁘지 않고 적당히 여유로울 땐 잠이 너무 많아져서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코너에서는 잠이 많으신 분들과 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이 많은 사람을 위한 잠이나 졸음에서 잘 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험생일 땐 잠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방법을 시도했었냐면 일단 낮잠을 10분씩 자줬어요. 낮잠을 자면 오히려 공부나 일의 효율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쉬는 시간에 10분씩 주는데 저는 그 10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졸리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할 때 잘 깨어있을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하는 방법은 오히려 잠에 들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잠에 들기 전에 씻으면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더 깨어있고 싶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할 때 최대한 정신줄 잡고 찬물로 샤워를 하면 잠이 달아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지워야지 잘 수 있도록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졸릴 때 좀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 자고 싶지만 자면 안 돼. 화장은 지워야 돼. 라는 생각에 덕분에 잠에 들지 않게 됩니다. 혹시 원빈님만의 졸음이나 잠에서 잘 깨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우리 회원분들이 해주시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언하기가 참 민망하고 조언할 입장이 아니다. 네, 죄책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약간 이 코너에서는 어떤 네. 수강생의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 비장한 소개 코너에서 네. 많은 것을 배워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득된다면 이건 성공한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앞서서는 이제 잠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잠이 너무 없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잠은 없지만 푹 자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인데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홈트레이닝 같은 게 유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확실히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그 덕에 잠을 바로 잘 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온열 안대를 착용한다. 이제 겨울이니까 아직 추우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잠들 때 아로마나 라벤더의 도움을 받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로마나 라벤더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온열 안대를 착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몸은 빛을 잘 차단해줘야 잘 수 있다고 하는데 안대로 빛을 가리고 또한 우리는 하루 종일 깨어있을 때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제 잘 때 그런 눈의 피로도 없애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요즘은 라벤더나 아로마 향이 나는 온열함대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지연님이랑 소윤님은 굉장히 이제 잠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잠이 많은 반면에 평소에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잠자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자면 많이 자는데 그 잠에 맞아요. 드는 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연님이랑 소윤님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잠이라는 것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 잠에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재밌는 ASMR을 듣는데요. 특히 개그우먼 강유미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롤플레잉을 들으면서 혼자 실실 웃으면서 잠에 들게 되더라고요. 네, 강유미의 ASMR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긴장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긴장되면 알게 모르게 몸도 긴장되고 또 심장 소리가 너무 잘 느껴져서 신경 쓰이고 그렇던데 저는 요즘 폼 롤러를 되게 자주 해주는데 애용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잠이 그때 잘 오더라고요. 뭉친 근육이나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5분 정도 자기 전에 폼롤러 해주면 좋아요. 뭔가 자기 관리하는 기분도 들고 마음도 풀리는 것 같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팟캐스트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네, 저희 얘기에 맞장구 쳐주시고 비웃어주시고 또 시 낭독하는 걸 들으면 절로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들어주세요. 저는 소희님이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야 돼라고 생각하는 날은 뭔가 다음 날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거나 그런 날은 오히려 눈 감은 채로 되게 몇 시간씩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잘 때 소리나 빛에 엄청 예민한 편이라서 대부분 깊게 잠드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잠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조금의 소리도 빛도 없는 곳에서 적당한 습도, 따뜻한 이불, 편안한 옷, 그리고 거슬리지 않는 머리카락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잠을 자더라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쑥날쑥한 생활 패턴과 예민한 제 신체 때문에 거의 대부분 푹 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정도 조건이 딱 맞기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쵸? 앞서서 ASMR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유행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찾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은 현대인의 불면증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죠? 조금 슬퍼지네요. 저도 불면증이 심할 때는 ASMR의 도움을 받는데 뭔가 그 소리가 되게 팅글이라고 하죠. 그게 가득한 ASMR은 좀 시끄럽게 느껴져가지고 또 잠에 깊게 안 들더라고요. 그럴 때 찾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바로 브레이너 제이의 숙면 여행이라는 채널이에요. 사실 저도 그 채널 이름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검색창에는 그냥 무슨 유형별 숙면 가이드? 그렇게 치면 나오긴 하는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유형의 수면 유도 가이드가 올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듣는 건 바닷속 수면 여행, 수험생 시간별 수면 관리, 그 다음에 낮잠용 파워 숙면 영상입니다. 30분 수면, 3시간 수면, 5시간 숙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3시간 숙면 영상을 들으면서 자면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3시간이 끝나는 소리에 눈이 딱 떠져요. 시끄러워서 막 그런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파워 숙면을 마친 채로
굉장히 시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험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소리가 울렁울렁 거린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쨍한 소리가 별로 없어서 저처럼 조용한 잠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또 겨울이니까 공기가 건조하면 코도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 목도 되게 따갑거든요. 꼭 가습기 하나 마련하셔서 물 많이 채워놓으시고 소연님처럼 스트레칭도 하면서 혈액순환도 시켜주시고 보일러 따뜻하게 틀고 바닷속에 울렁거리는 소리 들으시면서 모두들 꿀잠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지연님이랑 소연님의 비법을 들어봤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그 지연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브레이너제의 숙면 여행 채널에 뭐 이제 3시간 숙면, 5시간 숙면 영상이 있는데 아까 원빈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자면은 그렇게 오래 자지 않아도 3시간, 5시간으로도 약간 효율적으로 맞아요. 숙면을 취하고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한번 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용해 보겠고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과 정신이 정말 상보적이랄까 뭔가 너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막 잡생각이 많거나 해야 될 걸 아직 다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잠이 오지 않고 누워있는 시간이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몸도 잘 관리하고 정신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잠을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네,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장한 소개 코너를 통해서 우리 넷플릭스 구성원 분들만의 잠에 쉽게 드는 방법, 잠을 쉽게 달아내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수면, 불면증, 이런 수면과 관련된 질병과 증상들은 거의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답니다. 아까 원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약간 정신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시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는 나날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회차 자정의 희망시에서는 강성은 시인의 단지 조금 이상한 이라는 시집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성은 시인 유명하시죠? 시집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내신 로우파이, 창비에서 내신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가 있습니다. 다른 시인님들과 함께 낸 책도 많고요. 오늘 같이 읽어볼 단지 조금 이상한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2013년 6월에 발간된 시집입니다. 거의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8년이 된 조금 오래된 시집입니다. 이번 넷플릭스의 2회차 주제인 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집입니다. 정확히는 꿈과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읽는 동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강성은 시인님은 평소에도 잠이 많으시고 꿈도 굉장히 많이 꾸시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장면들이 시 속에서도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꿈을 정말 많이 꾸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편인데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되게 꿈이라는 이미지는 현실과 상반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꿈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시간. 그래서일까 저는 이 시집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현실에선 슬퍼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꿈속에서야 슬퍼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미처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그러나 잠에 들 때면, 꿈을 꿀 때면 마음껏 울고 슬픔을 토해낼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루어질 리 없는 소원, 이런 것들을 다 꿈에서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오로지 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들.
강성원 시인님은 이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인 꿈과 잠을 통해 건축된 이런 이미지들을 독자들에게 내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저도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면서 꾸는 꿈이랑 그리고 장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 아까 북돋다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두 가지 꿈 모두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만 구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형태가 없지만 내가 실현함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시로 표현됨으로써 눈으로 보이게 되는데 강성은 시인께서 형태가 없는 꿈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특히 나의 셔틀콕, 그 다음에 환상의 빛은 제가 꼭 그 꿈속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환상의 빛이라는 연작시를 재밌게 읽었는데 단지 조금 이상한 과 2018년에 나온 로파이 두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상의 빛이 연작시거든요. 저는 환상의 빛이라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는데 혹시 영화 제목 들어보셨거나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강성원 시인 관련 그런 거 서칭하다가 찾아서 뭔가 관련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시들도 아마 그의 영화 제목을 따와서 지은 게 아닐까 제 멋대로 추측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시집이 그 영화처럼 이끌리듯이 뭔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오래전 이야기처럼 읽혔습니다. 그리고 잠, 졸음 이런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뭔가 눈꺼풀이 희미하게 무거워지고 졸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잠이 올 때 잠와 이러시나요? 아니면 졸려 이러시나요? 이게 지역마다 더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라도는 어떤 거 사용하죠? 잠와요. 저는 두 개 다 쓰는 것 같아요. 졸려. 둘 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요? 저도. 저는 졸리다고만 하는 것 같네요. 오, 서울 사람. 확실히 서울 사람. 맞네. 저는 강성원 시인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외우는 시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몇 안 되는 외우는 시 중에 두 편이 강성원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강성은은 진짜 이상한 시인이에요. 사실 이 말로는 어떻게 적절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 몇 명이 있거든요. 제가 뭔가가 막힐 때마다 혹은 뭐 울적할 때마다 그냥 문득 가만히 읽고 싶을 때마다 뭐 그냥 언제든 꺼내서 어느 곳이든 펼쳐서 다시 읽고 다시 읽는 작가들이 몇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한 명이 강성은 시인이고요. 이상하게 되게 대체적으로 시들이 힘이 없기도 하고 이러면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 면이 있거든요. 어머나. 네. 근데 뭔가 안 풀릴 때 그럴 때 강성원 시를 읽으면 너무 힘이 돼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강성원 시집이 시 입문용으로 좋은 건 맞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권해드린 첫 시집이 강성원의 시집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강성원 씨가 쉬워서라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물론 대체로 짧은 시들이 많지만 여러 번 많이 읽을수록 느껴지고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읽을수록 계속 겹이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강성훈이 옹호하는 세계는 없다. 이건 건축하시기도 하는 함성호 시인이 한 말인데요. 시간상 더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강성훈이 구축하는 시적 세계가 어떤 그런 로파이한 유령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은 되게 긴박하고 활활 타오르는 어떤 무효화의 경계에 있기도 함을 그리하여 소위 초현실적 상상력으로 처음에는 호명이 됐지만 실은 현실과 되게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폭력에 균열을 내고야 마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겨울이랑 잠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가장 좋았던 시는 고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든 시가 서너 개는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추려서 말하자면 나의 셔틀콕이랑 전염병 이렇게 두 개가 좋았어요. 좋다는 느낌이 살짝 결이 다른데 설명을 하자면 먼저 나의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치는 그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좋았어요. 참
신기해요. 묘사만 한 부분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날아가 버린 셔틀콕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면서 엄마와 나의 대화가 등장하죠. 너는 지루함을 모르는구나. 너는 도무지 자라지가 않는구나. 여기서 턱 뭔가 막혔어요. 여기서 막혔다는 게 이거 뭐지? 방해물인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엄마가 어린아이인 나에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아이가 아니라 책을 읽는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적인 나이로 성인이 맞고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도무지 잘하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고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할 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은 이런 제 모습이 어른스럽지 않기도 하고 또 과연 어른스럽다는 말은 무엇일까? 성인은 모두 어른스러운 걸까? 이런 고민을 시집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염병. 전염병은 딱 그 부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곧 아프거나 죽겠지만 지구엔 누가 남을까요? 그때에도 햇빛은 저렇게 찬란히 빛나겠지만 이 시인님 마치 미래를 딱 예견하신 것처럼 팬데믹,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주셨는데 뭔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 우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지구가 곧 멸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슬프다는 감정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나 경험 자체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주는 영향을 무서워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거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공포가 너무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 정도로 내 주변 사람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면서 살아왔는데 차라리 지구가 한 번에 멸망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걱정도 나를 잃게 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우린 곧 아프거나 죽겠지만 지구엔 누가 남을까요? 그때에도 햇빛은 저렇게 찬란히 빛나겠지만 여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짧게 호흡을 끊어서 여러 행으로 진행된 방식도 좋았고요. 저는 외할머니가 나오는 환상의 빛을 읽으면서 그 아이유님의 자장가라는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요? 네. 꼭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좋은 가사들은 계속 곱씹어보고 작사가도 한번 봐보고 그런 곡이 만들어진 뒷이야기도 찾아보고는 하거든요. 지금이 그 뾰뾰 코너는 아니지만 잠깐 노래를 소개해보자면 그 영영 떠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꿈속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뭐 힘든 하루, 무서운 꿈, 그리고 긴 이별을 이제는 보내도 된다면서 재워주는 내용의 가사예요. 가사 중에 무서운 꿈은 없을 거야. 너의 끝나지 않는 긴긴 슬픔을 이제는 그만 보내주렴. 잠들지 못해 지친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너의 소란한 밤을 지킬게 라는 구절이 있는데 환상의 빛 시 속의 외할머니가 시의 주인공에게 이 노래 속 화자처럼 위로를 건넸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끝나버릴 꿈, 마지막 만남일지라도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해준다면 너무 슬퍼서 말 한마디 못한 채 꿈에서 깨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게 본 적도 없는 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정도로 힘든 거라면 정말 선아님 말씀처럼 차라리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시에서는 노래와는 다르게 마지막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꿈속으로 들어갔을 때 외할머니는 여전히 화자를 기다리면서 매실을 담그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시의 화자는 더 슬퍼하지 말고 외할머니의 치마 속에서 원하는 대로 긴 겨울을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사실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페이지의 펼쳐라 달빛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첫 문장이 철새를 타고 먼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다 인데 요즘처럼 쉽게 여행을 못 가는 때에 읽으니까 정말 이 문장에 완벽하게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를 읽어보자면 검은 숲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방랑자를 만난다면 좋겠지. 우리가 멍청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래한다면 더 좋겠지. 낡은 원피스를 겹쳐 입고 춤을 추다가 내 손목을 잡아 끄는 달빛을 따라가다가 내 몸이 한순간 사라져도 좋겠지 인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화자랑 너무 동참하고 싶고 불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예요. 저는 항상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뎌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지갑처럼 들고 다니는데 이 시가 제게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내 손목을 잡아 끄는 달빛을 따라가다가 내 몸이 한순간 사라져도 좋겠지. 이 구절은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분명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도 잘 맞는 마지막 연을 읽어보자면 달빛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나는 우아하고 창백한 새의 부리를 쓰다듬는다. 수염처럼 깃털처럼 우리는 밤 하늘에서 잠든다. 읽으니까 노숙하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숙하는 걸 좀 즐기거든요. 지금 하기에는 위험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위험하죠. 저는 세 권 중에서는 가장 최근작인 사실 로파이를 가장 좋아해서 오늘 좋아하는 시를 거기서 뽑자면은 3부의 첫 번째 시 고스트, 야옹뚱뚱, 그리고 마지막 시 죄와 벌입니다. 사실 다 뽑고 싶은데 이 고스트라는 시는 되게 많은 짧은 시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뭔가 원체험이랄까 그런 걸 건들 만한 이상한 어떤 울림을 주는 지점이 있어서 혹시 네네. 잠깐만 읽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는 아이였다. 식은 밥과 국을 들고 서 있다가 점심시간이 끝났다. 문득 오리너구리는 어쩌다 오리너구리가 된 걸까? 오리도 너구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며 긴 복도를 걸었다. 교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고 햇볕만 가득한 3월. 이런 시고요. 또 죄와 벌이라는 마지막 시의 마지막 그 세 문장. 뭔지는 제가 지금 안 밝히겠지만 정말 그렇게 간명하고 단정한 말로 그렇게 깊고 다채로운 기분과 감정을 안길 수 있을까? 어쩌면 시가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영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우파이도 나중에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정의 희망시에서 강성은 시인의 단지 조금 이상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넷플릭스의 팟캐스트와 함께 오늘 밤은 단지 조금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넷플릭스의 2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설명란에 이메일 있는데 사연이나 아니면 생일이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염병. 우린 전염되지 않았어요. 공기는 여전히 나쁘고 우린 곧 아프거나 죽겠지만 우린 전염되지 않았어요. 장갑과 마스크는 필요 없어요. 음악 시간에 노래 불러도 되나요? 체육 시간에 함께 달려도 되나요? 청소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건 우린 원래 그래요. 전염되지 않았어요, 우린. 손을 잡아도 되나요? 이어폰을 나눠 껴도 되나요?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작년에 죽은 내 친구는 알까요? 산 사람들도 죽음과 손잡고 있다는 걸. 그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어떤 슬픔인지. 아직 우린 전염되지 않았어요. 마스크 낀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겨우 작별. 작별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공기는 여전히 나쁘고 우린 곧 아프거나 죽겠지만 지구엔 누가 남을까요? 그때에도 햇빛은 저렇게 찬란히 빛나겠지만 Except when soft rains fall.